평가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아이들의 학교 생활 가운데 전교 회장단 선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잖아요. 예, 안타까운. 네,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회장단 선거 결과가 인위적으로 뒤바뀌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놀랐는데, 이 전교 회장단 지금도 이 똑같은 이름으로 운영되나요? 옛날에 예, 이제 전교 회장단으로 통상 알고 있는데요. 전교 어린이회라는 이름이 아닌 요즘 명칭은 학생자치회입니다. 학생자치회가 네. 공식 명칭인가요? 네. 네. 그래서 회장도 학생자치회장인 거죠. 전교생을 대표한다는 이미지보다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학생자치활동의 리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심지어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운영비도 학교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2022학년도 학생자치 운영비로 1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23학년도에는 200만 원 정도로 올려달라는 건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연 200만 원. 네. 학기당인가요? 연. 예. 학생자치회는 이제 과정 중심 교육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 역할이 학교 교육 과정 안에 이제 더 깊숙하게 들어올 거고요. 학교에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역할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 방향이 또 맞고요. 학생자치회 운영비, 그러니까 예산까지 책정되어 있다는 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럼 이걸 학생자치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나요? 네, 이제 학생들이 입장에서는 100만 원, 200만 원의 돈이 크거든요. 크죠. 네. 또 학교마다 이제 환경과 상황이 좀 많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이런 공약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깜빡하고 필통을 안 가져온 경우 있으시죠? 또는 미술 준비물로 가위나 풀을 깜빡하는 경우 있으시죠? 그런 경우 언제든 가져다 쓸 수 있는 무인 준비물 대여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예. 이런 공약을 하고 당선이 되었어요. 그럼 그 학생은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이때 이제 당선된 후에 학생자치회 회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필기구나 준비물 대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일단 학교에 건의를 하고 관련 물품을 채워야 하는데, 그때 그 물품들을 학생자치 운영비로 충당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때 필요한 목록들을 직접 학생자치 회의나 활동을 통해서 정하고요. 또 무인 대여소를 쉬는 시간, 점심시간 어떻게 누가 돌아가면서 관리할지, 또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여할지도 이제 정하고요. 기타 많은 경우 학생자치 운영비로 바자회 등을 열어서 그걸로 수익금을 남기고 또 그걸 기부하는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머리에서 어떤 이 자치 활동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아무튼 잘 된다면 자치회다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런 활동들이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지금 이제 많이 정착이 되고 있고요. 물론 학교급별로 상황이 또 다릅니다. 학생자치회보다 이전 명칭이었던 이제 전교회장단 역할 정도로 멈춰 있는 곳도 또 분명히 있고요. 예.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학생자치의 우수 사례들을 이제 선정하고요. 그런 사례들을 학교급에 매년 전달하는 과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치회장 선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 학교마다 학생자치회장 선거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이 학교마다 똑같지는 않고요. 선거 방식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예. 일반적인 수순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후보 등록 기간을 주고요. 예. 일주일 주는 학교도 있고 2주 주는 학교도 있어요. 이건 이제 규정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입후보하겠다는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그렇게 입후보를 하면 해당 학생들에게 공정한 선거를 위한 이제 교육을 해요. 그 교육 안에는 선거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도 있고, 선거 동안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선거 홍보물 제작 및 설치, 선거 유세 활동 범위 등을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이 끝나면 이제 아이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선거 홍보용 팜플렛도 만들고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선거 유세도 하고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일주일 동안 아침 등교 시간에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중앙현관 부근에서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이면 아침마다 선거 유세하는 이 후보자들하고 또 자신의 친구를 응원하는 아이들로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예, 거의 축제 분위기 같은데요. 이렇게 유세 기간이 끝나면 투표를 통해서 학생자치 회장과 부회장이 결정이 되죠. 그 투표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 다 스마트폰들 갖고 있어서 종이 투표 안 하고 스마트폰으로 그냥 전자투표 또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학교마다 선거 규정이 약간씩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전자투표를 하는 학교도 있고 직접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학교도 있고요. 네. 투표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죠.
학생 자치회 임원을 뽑는 과정은 이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해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정말 이제 큰 중요한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선거관리위원회 요청을 하면 도움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 종이투표로 직접 투표하는 경우 가까운 지방자치선거관리위원회 요청해서 실제 선거에 사용하는 투표함 및 투표 이제 칸막이 등을 빌려올 수가 있어요. 저희도 매년 종이투표를 실시하는데 실제 어른들이 선거할 때 쓰는 기표소를 빌려와서 하고 있고요. 투표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렬표에 직접 사인도 하고 또 투표용지 받고 진짜 선거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투표 장소에는 자치회 임원들로 구성된 학생선거관리위원들이 앉아서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개표 과정도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참관도 하고요. 예, 투표의 핵심은 공정입니다. 예, 네, 이번에도 맞습니다.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공정성이 이제 안타까운 침해돼서 그런 건데 맞습니다. 이 공정성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안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예, 이제 특히 입후보한 학생들에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공식 선거 기간이 보통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입후보한 학생은 뭐 친한 친구라고 해서 편의점이나 학교 근처 분식집에서 먹을 것을 사주면 이제 안 되겠죠. 금권 선거 방지. 예.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생일이라고 해서 생일 초대를 하거나 어떤 파티를 한다고 하면서 집에 초대하는 일은 자칫 큰 네.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금품 향응 금지. 예, 아이들에게 먹을 거 금지게 되겠네요. 예. 실제로 이제 투표가 다 끝나고 이제 A라는 학생이 당선이 됐는데 다른 학생으로부터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가 들어온 적도 있어요. 예. 이제 A 학생이 방과후 끝나고 몇몇 친구들에게 이제 자기를 찍어달라고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줬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관련 학생들을 따로 다 불러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선거 기간도 아니었고 또 보통 방과후 축구가 끝나면 목이 마르기 때문에 평소처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음료수를 종종 사준 경우였는데요. 뭐 자기를 뽑아달라거나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또 생기면 이게 담임교사로서 여간 이제 긴장되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닐 것 같은데요. 예. 학생 자치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게 학생들에게는 교육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예, 이제 학생 자체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이제 실제 활동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 자체 회장이 되면 뭐 그저 회의를 몇 번 하는 정도로 알았는데 실제 활동이 많아서 놀랐고 덕분에 더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예, 이제 학생들 의견도 수합해야 하고 그 내용을 학교에 전달도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학교 행사 중에 학생 자치 활동을 직접 기획도 해야 되고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는 자치회 임원으로서 그 경험 자체가 정말 소중하고요. 이거는 타인 관계성 및 사회성의 큰 성장을 이루는 촉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동네에서 아이들이 섞여 노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같은 반, 같은 학년 또래의 친구들만 좀 아는 정도인데 이제 같은 학년이라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학생 자치회 임원을 하다 보면 같은 반, 같은 학년뿐 아니라 이제 선후배들과도 교류를 하게 되고요. 또 열심히 하는 그 선배를 보면서 저학년부터 이제 롤모델처럼 자기도 나중에 선배가 되면 저렇게 멋있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동기부여도 되고요. 또 학생 자치회 활동을 통해서 선후배 간 학교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우수 사례도 있고요. 그 리더십도 형성되고 사회성도 좋아질 것 같아서 학생 자치회 임원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네. 아이는 싫다고 하는데 부모가 막 해보라고 권할 수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또 있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는 자녀의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설명하고 권해보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의무이면서 권리이기도 하죠. 단 자녀의 입장이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이제 아이들마다 상황이 무척 다른데요. 학생 자치회 임원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해보라는 권유에 뭐 약간이라도 망설이는 게 보인다면 적극 권장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자기는 정말 부담되고 네. 이제 그런 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명확하게 표현을 네. 하면 그 의견을 이제 존중해 주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예. 실제로 이제 제 학급에서 몇 년 전에 이제 이거는 전교까지는 아니고 이제 학급 자치회장 선거에서 한 학생이 이제 당선된 후에 나중에 자기는 엄마가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정말 부담되고 하고 싶지 않다고 예. 당선을 취소하고 싶다고 예. 학급 회의에서 공식 요청을 해서 그 의견을 또 수렴을 한 적도 있습니다. 보호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의
진위를 잘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반대로 또 아이는 출마하고 싶은데 보호자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 설마 그런 경우가 있을까 생각도 하실 텐데요.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요? 예, 이제 제가 염려되는 건 뭐 아이는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데 이제 집에서는 그런 거 나가지 말라 이제 예. 그렇게 하시는 경우인데 이게 상담 중에 이제 들은 내용입니다. 이제 혹시라도 이제 회장이 되면 엄마 아빠는 좀 바쁘고 빠듯한데 학교에 찾아가서 부모가 인사도 해야 되고 뭔가 학부모 단체 활동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있을 것 같아요. 부담감 예. 때문에 예. 넌지시 이제 입후보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이제 예. 아이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 상담할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학생 자체는 이제 학생들의 역할이지 학부모가 신경 쓸 일은 없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입후보 신청서를 제출해. 이제 그래서 아이가 이제 제출을 했고요. 선거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안타깝게 뭐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친구는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했고요. 학생 자치 활동은 학생 활동입니다. 학부모 활동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염려와 걱정은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아이가 출마하고 싶다면 그냥 오케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는 당선이 되든 또 되지 않던 선거 활동을 한 추억만으로도 그 경험만으로도 좋은 성취감을 얻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보호자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나가겠다고 하면 밀어주십시오. 네. 마음이 자라는 교실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오수경 어린이가 부르는 우리 모두 조용히. 공부 시간에 떠드는 아이 선생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공부 시간에 장난꾸러기 선생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되죠. 선생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조용히 두 손 모아 예쁘게 앉자.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예배 시간에 장난꾸러기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되죠. 하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조용히 두 손 모아 기도드리자. 이어서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매거진 생활법률. 오늘은 법무법인 지온의 최완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과태료 부과 대상과 절차를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많이 들어서 익숙하긴 한데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내용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일단 각각의 개념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사실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은 단일 법령에서 체계적으로 개념 정리를 하고 있거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일단 모두 형사상 처벌, 즉 형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중에서 과태료나 범칙금은 일명 행정질서벌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인데 이 중 범칙금은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정에게 납부를 통보받은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네. 직결 심판이라고 해서 20만 원 이내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즉 범칙금 자체는 형벌이 아닌데 이걸 납부하지 않아서 직결 심판으로 가면 경미하게나마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과징금은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과태료하고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라면 주로 법규 위반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라거나 영업 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과태료에 비해서 금액이 훨씬 큰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과태료부터 좀 알아보죠. 부과 대상이나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는. 예. 우선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는 개별 법령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수백 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관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예. 코로나 사태가 한창일 때 이런 경우로 과태료 부과가 된 경우가 그랬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기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건축법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주차 위반의 경우, 심지어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들은 개별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과태료에 관한 부과나 징수, 재판 및 집행 등 전반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종합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라는 명칭이 똑같이 붙어 있어도 행정법상 의무 위반이 아닌 것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법이 적용되고 과태료 부과도 행정청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원이 해서 절차가 좀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민법이나 상법같이 사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에서 규정한 과태료라던가 민사소송법처럼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법에서 규정한 과태료라던가 공증인법, 법무사법 등 기관이나 단체에서 소속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있군요. 네, 이건 성질이나 절차가 다르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고 예. 행정법상 과태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그 과태료 알아두면 유용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우선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관련해서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로 인해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이를테면요? 예를 들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버스 전용 차로에서 과속을 한 경우 예. 이 경우에는 제한 속도 위반과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각각의 과태료 대상이지만 둘 중에 중한 과태료만 나옵니다. 네. 그런데 행위도 여러 개고 해당 행위가 각각 위반 행위에 해당되면 각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수원 근처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고 평택 근처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했으면 두 건의 과태료가 모두 이건 부과되는 것입니다. 각각이죠, 이거는. 네. 그리고 전반적인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내용이 많아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고지서로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데요.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처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과태료를 부과받으신 분이 사회적 약자,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보호 대상자, 장애인 복지법상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에 1에서 상급 상위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네. 그리고 미성년자 네. 이런 경우에는 행정청이 50%까지 감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을 받을 수 없고 감경 사유 중 여러 개에 해당하더라도 한 개 사유로만 50%까지 감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진 그 과태료 고지서 같은 거 보면은 기한 내 자진 납부하면은 뭐 몇 %가 감경입니다. 이런 말도 써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태료에는 자진 납부자에 대한 감경 제도가 있는데요. 사전 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의견 제출 기한 동안에 자진해서 납부를 하면 20% 감경을 받는 것입니다. 흔히 속도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을 때 기간 내 납부하면 20% 감경을 해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사회적 약자인 경우 50%까지 감경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회적 약자 감경 사유와 자진 납부 감경 사유는 중복도 가능합니다. 즉 100만 원 과태료가 나왔는데 사회적 약자에 해당돼서 50% 감경돼서 50만 원이 되고 여기서 다시 자진 납부로 20% 감경되면 결국 40만 원을 과태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과태료에도 소멸시효나 제척기한이 있는데 기간이 5년입니다. 즉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놓고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 위반 행위를 하고 5년이 지나는 경우도 제척기간 경과로 과태료 징수를 못합니다. 다만 시효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있어서 시효가 완성되거나 제척기간이 경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오해했을 수도 있겠네요. 위반 행위를 하고 5년이 지나는 경우도 제척 기간 경과로 과태료 징수를 못한다는 얘기는 고지서 받고 5년 동안 안 내면은 그냥 면제된다 그 얘기가 아니죠. 네네,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청이 그 5년 동안 부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수를 못한다 그 얘기인 거죠. 예. 과태료를 받는 그러면 이제 안 내고 버티는 분들 계시거든요. 가끔보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우선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1개월 초과시마다 1.2%의 가산금이 더 붙고 60개월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5년까지 계산 5년이군요. 60개월이니까. 네, 맞습니다. 즉 최대 75%까지 가산이 가능합니다.
또 과태료 미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되어 있어서 세금 체납의 경우처럼 재산이 압류되거나 공경매에 붙여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하는 고액 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정지나 허가 취소 등을 하는 규정도 있고요. 과태료 체납 자료 등을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또 고액 상습 체납자, 즉 3회 이상 과태료를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금액 합계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30일 범위 이내에서 법원의 감치 결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치란 뭐죠? 그 구치소에 뭐 거둔다는 건가요? 그럼? 예, 구치소는 아니고 그 일정 기간 가두는 건데요. 예. 예, 이런 경우도 가능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과태료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 시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과태료에 불복할 경우는 도저히 이거 용납할 수 없다. 또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 불복 절차로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통지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 여기서 통지는 사전 통지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의미하는데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면 일단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예. 이후에 행정청이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맞다고 인정하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 당사자 이의제기가 이유 없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후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신문 절차를 진행해서 당사자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견을 듣지 않고도 법원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면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불복 방법은 과태료 재판 결과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 항고를 해야 하고요. 이렇게 과태료 재판도 절차상으로는 3심까지 가능한데 실제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 과태료에 대해서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행정청이 부과하더라도 이렇게 불복 절차를 거치게 되면 결국은 법원이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 교통법규 위반했을 때 어떤 때는 벌금만 내고 어쩔 때는 벌점까지 같이 있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인가요? 네. 도로교통법상의 벌점 제도는 그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누적된 점수가 특정 수치를 초과하면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를 하는 제도인데요. 그와는 별개로 범칙금 등은 운전 위반 행위자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하는 것이어서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벌점을 부과하는 조항과 범칙금이나 형사처벌 등을 부과하는 조항이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각각의 조항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하나만 부과하거나 병과해서 부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다만 통상 벌점이 부과되는 행위들을 보면 기타 처분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해당될 때가 많습니다. 주로 범칙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요. 범칙금이 아닌 다른 처벌에 해당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은 벌점 부과도 되지만 동시에 형사처벌인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에도 해당됩니다. 예. 또 음주운전은 벌점 부과도 되지만 형사처벌도 되고, 법정형은 혈중 알코올 농도 구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매거진 생활법률 법무법인 지원의 최완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토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한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끝곡으로 태연의 만약에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간다면 내가 다가간다면 넌 어떻게 생각할까? 용기 낼 수 없고 만약에 네가 간다면 네가 떠나간다면
겁이 나는